이런 일이 필요한 일에는 이 바이브 툴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바이브 코딩 툴이라고 하는 커서 AI라든가 GitHub 코파일럿이라든가 제미나이 CLI가 이 코딩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문서 관리가 필요한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재미로 하는 바이브 코딩 총 50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2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할 일을 알아볼 건데요. 일단 이 바이브 코딩 툴이 코딩에만 사용할 건 아니에요. 이 바이브 코딩 툴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은 어디에 활용될 수 있는지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겁니다. 여보세요? 이제 마이크가 들리죠? 다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바이브 코딩 툴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은 이 바이브 코딩 툴을 활용하는 방법을 아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툴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바이브 코딩 툴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커서 AI입니다.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커서 AI가 가장 대표적인 바이브 코딩 툴인데요. 기본적으로 구조는 똑같아요. 커서 AI는 바이브 코딩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트레디셔널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툴이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겁니다. 이것은 소스 코드를 중심으로 개발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트레디셔널한 개발에서는 소스 코드가 가장 중요하죠. 개발자는 이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하고 새로 생성을 하고 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커서 AI는 그대로 카피를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바이브 코딩 툴인 커서 AI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기본적으로 구조는 똑같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보시면 AI를 이용하기 위해서 익스텐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이것을 추가를 했어요. 익스텐션에서 GitHub 코파일럿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GitHub 코파일럿이 나오는데 이것을 인스톨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바이브 코딩 툴을 여기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인스톨을 했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하면은 여기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prompt.mcp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명령을 처음에 내렸죠. 얘는 이 파일을 여기에 만들죠. 아까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름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이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지워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AI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들어서 바이브 코딩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거는 이 커서 AI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개발 툴을 활용한 바이브 코딩 툴이고요. 터미널 환경에서 작동을 하는 것도 있어요. 터미널을 오픈하면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제미나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제미나이가 실행이 됩니다. 서울이 날씨는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얘는 서울 날씨를 검색을 해서 알려주게 되는 거죠. 서울 날씨는 맑으며 기온이 24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의 단점은 여기에는 파일들을 볼 수가 없죠. 파일들을 관리하기에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서 AI라든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오픈을 해서 여기서 터미널을 오픈을 할 수가 있죠. 이 터미널을 오픈해서 여기서 제미나이를 실행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바이브 코딩 툴이 현재 있습니다. IDE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바이브 코딩 툴은 커서 AI가 대표적이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GitHub 코파일럿이 있습니다. 터미널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바이브 코딩 툴은 제미나이 CLI가 있고 클라우드 코드가 있고 커서 AI에서 뭐 만든 것도 있다고 해요. 무료 리밋을 가장 많이 제공을 해주는 제미나이 CLI를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할 텐데 바이브 코딩 툴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이 바이브 코딩 툴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마이크가 안 될 때 설명할 때 작업했던 것들이 나오는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유저가 뭔가 지시를 하죠. 이것을 프롬프트라고 해요. 이 프롬프트를 지시를 하면은 얘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 챗 GPT에서 지시를 내리면은 이렇게 답변을 해주기는 하죠. 근데 여기에서 내 로컬 컴퓨터에 있는 그런 파일을 생성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런 작업을 하지는 못해요. 그런 기능이 AI에는 없습니다.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이 바이브 코딩 툴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에이전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바이브 코딩 툴은 AI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GitHub 코파일럿도 그렇고요. 커서 AI도 그렇고 제미나이 CLI도 그렇고 클라우드 코드도 그렇고 모든 바이브 코딩 툴은 AI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AI 에이전트가 이 질문을 받아서 AI에게 물어봅니다. 유저가 이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안에는 많은 에이전트들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에이전트가 있는지는 각 개발한 회사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create
파일이라는 에이전트가 있고 modify 파일이라는 에이전트가 있고 웹 검색을 하는 search라는 에이전트가 있고 여러 가지 에이전트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에이전트는 이 질문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들의 목록을 한꺼번에 AI에게 보냅니다. 그 목록에는 에이전트 이름과 디스크립션이 있습니다. 에이전트 이름은 create file이라는 애고 디스크립션에는 얘는 무슨 일을 하는 거다라는 것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에이전트들을 쭉 정리를 한 것을 AI에게 보내면은 AI는 이 프롬프트와 에이전트 리스트를 받았겠죠. 그리고 질문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에이전트를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AI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AI는 이 질문과 이 list of agents를 쭉 검색을 해서 이거 작업을 하려면 너는 create file 이 에이전트가 파일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얘를 이용해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작업은 create file이라는 에이전트가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프롬프트를 곧바로 AI에게 전달을 하지는 않았죠. 이 환경에서는 프롬프트를 곧바로 AI에게 전달을 합니다. 지금 서울 날씨는 어때? 라고 하면 이 프롬프트가 AI에게 전달이 돼서 서울 날씨를 알려주죠. 근데 여기서는 이 프롬프트가 곧바로 전달이 되진 않아요. 이 프롬프트가 왔을 때 어떤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게 좋을지를 처음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에이전트 목록들을 정리를 하고 어떤 에이전트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새로 만들어서 전달을 합니다. 그게 바로 콘텍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웹 환경에서 AI를 활용할 때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라는 분야가 학술적으로 연구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AI 에이전트로 오면서는 그것만 가지고 충족이 되지는 않아요.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이 질문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콘텍스트를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콘텍스트가 AI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실제 작업을 하기 위한 콘텍스트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 콘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질문에 너 create file 에이전트를 사용해 라고 답변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create file이라는 에이전트의 디스크립션에 이 create file 에이전트는 새로운 파일을 생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입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I는 답변을 그렇게 주었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을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왜냐하면 유저가 이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생성해 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create this file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일본어로 물어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AI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if 컨디션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파일하고 생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create 파일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드롭다운 메뉴를 해서 create 파일이라는 게 있고 modify 파일, 뭐 delete 파일 이런 메뉴를 미리 만들어서 제한적으로 유저가 그 안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기존의 프로그래밍 방식을 사용하면은 좀 복잡하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그런데 AI를 사용하면은 그 부분이 좀 달라지죠. 그리고 유저가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이 자연어로 그냥 이야기를 하면 돼요. 이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도 되고요. 이 파일을 생성해 주세요 라고 해도 되고 일본어로 물어봐도 되고 중국어로 물어봐도 됩니다. 그러면 AI는 질문의 맥락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별도로 보내주는 에이전트 리스트 이 목록을 그 맥락에 맞게 검토를 해서 답변을 보여주죠. create file 에이전트를 사용해 라는 답변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해질 거예요. 그냥 유저의 질문을 받고 AI에게 전달만 하면 되니까 그 중간에서 이런 식으로 콘텍스트를 만들고 AI의 답변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만 로직을 만들면은 손쉽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법으로는 굉장히 디테일한 로직을 만들어야 됐다면 AI로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디테일한 로직까지 만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 틀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의 대답이 왔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얘가 이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나는 AI 에이전트를 사용할 거야. 그러면 유저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알려줘 라고 대답을 해요. 이 파일 크리에이션에서는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툴이 있어야 돼요. 이 툴이라는 개념이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중요합니다. 이 툴은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툴이에요. 챗GPT에서는 파일을 생성할 수가 없죠. 하지만 로컬에서 제가 이 파이썬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자바를 이용할 수도 있고 많은 개발 언어가 있죠. 그 언어를 이용해서 파일을 만들 수가 있죠. 그 파일을 생성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이
AI 에이전트, 이 바이브 코딩 툴은 그 함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prompt_mcp.txt 파일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파일을 만드는 함수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AI가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AI가 할 수 있는 일, AI가 할 수 없는 일을 분리를 해서 AI가 할 수 없는 일을 기존의 트레디셔널 개방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이브 코딩 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바이브 코딩 툴에서는 함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함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파일 생성하는 명령어가 다르고요. 맥 환경에서 하는 게 다르고 리눅스 환경에서 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사용하는 함수가 따로 있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함수가 따로 있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함수가 따로 있고 텍스트 파일을 만드는 함수가 따로 있을 수 있고 JSON 형식은 또 따로 뭔가 포맷이 다르죠. 다양한 함수들이 이 파일 크리에이션 에이전트에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를 이용해야 될지 이것도 AI에게 물어볼 거예요. 콘텍스트를 작성해서 파일 크리에이션이 가지고 있는 함수 목록을 쭉 보내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선 이 프롬프트로 받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선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 될까?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은 윈도우즈 환경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 AI는 그 내용들을 쭉 콘텍스트를 보고 대답을 하게 되죠. 아, 이거를 사용하면 돼. 그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특정한 윈도우즈 create 파일 펑션을 사용하면 돼 라고 해서 파일을 create을 합니다. 뭐 이런 구조로 AI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그 작업을 했을 때 이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커서 AI에서 실행한 제미나이에게 했더니 생성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prompt memo.txt 파일에 yymmdd라는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yymmdd로 이 내용이 입력이 됐습니다. 이것을 할 때 얘가 어떤 작업을 했냐 하면 write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read 파일을 했어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다른 작업을 뭐 할 게 없을까 라고 얘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한 거죠. 일단 파일을 여기 내용을 입력했는데 입력한 다음에 뭔가 다른 일을 내가 할 게 더 있을까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main.py 파일을 읽었어요. 이 파일을 읽고 나서 지금까지 한 일과 함께 AI에게 전달을 했겠죠. 제미나이는 맥락을 알 수 있죠. AI는 그 맥락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롬프트 정보도 있고 얘가 이 일을 처리한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질문이 나왔어요. 이 main.py를 전달하면서 지금 질문은 이게 들어왔고 작업을 이게 했는데 이 main.py와 관련해서 뭔가 추가 작업을 할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AI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대답을 했겠죠. 아니 뭐 그 질문과 관련돼서는 더 특별한 대답을 할 게 없어. 이 main.py 파일은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야. YYMMDD 요것을 입력해 달라고 했던 요 질문과는 특별히 관계가 없으니까 다음 일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럼 얘는 그 대답을 받고 메인은 그냥 이런 거고 다음 작업은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네 라고 판단을 해서 그 다음 작업을 하지는 않았어요. AI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것을 end of work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완벽한 대답을 만들 때까지 자기 그 내부적으로 계속 순환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프롬프트가 이쪽에서 마찬가지죠. 프롬프트가 파일을 생성하려는 프롬프트를 했을 경우 처음에 하는 일은 어떤 에이전트를 이용할 것인지 하고 두 번째 하는 일은 어떤 명령을 사용할 것인지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왔다면은 그 함수를 런하고 해당 펑션을 런하고 그래서 그 작업이 완료가 됐다면은 완료가 된 것을 AI에게 보내겠죠. 그 AI에게 보내서 AI에게 더 이상 할 작업이 있는지 물어보겠죠. 더 이상 할 작업이 있다면 뭐 지금 여기 진행했던 대로 뭔가 다른 로직과 그리고 AI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더 이상 진행할 작업이 없어 라고 한다면 end of run이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이 에이전트가 판단을 해서 작업을 끝마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다음 작업을 입력받을 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게 되죠. 이런 작업으로 일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AI 에이전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명령을 내렸는데 혹시라도 더 다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작업을 할 게 있을까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read라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새로운 개념이 또 나오는데요. 처음에 에이전트라는 개념 살펴봤고요. 그 전에 프롬프트라는 개념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프롬프트와 콘텍스트 무엇이 다른지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얘가 이 main.py 파일을 검색을 했어요. 이 main.py는 지난주에 제가 생성한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AI에도 없어요. AI는 트레이닝 할 때 받은 데이터에 대한 정보만 있죠. 그리고 구글도 모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파일을 리드를 한 겁니다. 그 작업이 바로 reg라는 작업입니다. reg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죠.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것은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기밀 문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밀 문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돼요. 기밀 문서가 여기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기밀 문서라고 해봅시다. AI
AI는 이제 온프레미스 AI가 되겠죠. 회사 내부에도 AI가 있겠죠.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하여튼간 여기서 그 AI를 사용해서 뭔가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할 경우 이 로그에서 이 파일들이 아마 수백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MCP의 기본 개념을 이해했던 그런 파일은 뭐야? 그러면 얘는 이 안에 있는 여러 로그 파일들을 쭉 검색을 해서 그중에서 이 질문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추려서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개가 있으면 그 100개 내용을 전부 다 보내진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라고 있는데 그건 다음에 다시 자세히 아마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도록 하죠. 하여튼 벡터 정보로 뭔가 관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리트라이브를 해요. 리트라이버는 검색을 한다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수많은 문서들을 검색을 하죠. 이 검색을 해서 유저의 질문이 MCP의 기본 개념에 대한 건데 이 MCP 기본 개념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파일들을 찾아내요. 여기서 이 기본 개념이라는 것이 일치를 하겠죠. 그럼 이 내용을 찾아내서 이것을 AI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파일 이름과 이 부분을 보내주겠죠. AI에게. 아마 기본 개념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게 다른 데서도 있을 거예요. 8월 30일에 이 MCP 기본 개념을 공부를 했습니다. 라는 것이 여기에 멘션이 되어 있을 수 있죠. 검색을 할 때에는 그 부분도 카피가 될 거예요. 이 부분 카피되고 이 기본 개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된 모든 것을 카피가 돼서 AI에게 전달을 해요. 그럼 AI는 그 맥락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는 이날 다뤘어. 다른 날에도 기본 개념이라는 말이 있긴 한데 거기에도 보니까 8월 31일에 이 기본 개념을 다뤘다고 나오더라. 그러면 답을 그렇게 내주죠. AI는 그 맥락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서 내에서 기본 개념이라는 말이 들어간 내용들을 검색을 하는 작업이 바로 레그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main.py처럼 여기에만 있는 정보 혹은 내부 기밀 문서처럼 이 회사 내부에만 있는 것들을 가지고 AI를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검색을 해서 그 정보를 콘텍스트로 만들어서 전달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레그입니다. 지금 현재 프롬프트에 대한 개념, 에이전트에 대한 개념, 콘텍스트에 대한 개념, 그리고 레그에 대한 개념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바이브 코딩 툴이 하는 작업을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이것을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바이브 코딩 툴은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따로 작동이 되는 것이든 아니면 터미널 환경에서 작동이 되는 것이든 동일하게 AI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겁니다. 이 AI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은 유저의 지시를 받으면 즉 프롬프트를 받으면 그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레그 기능과 AI 에이전트 기능을 이용해서 AI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바이브 코딩 툴은 AI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레그 기능을 사용을 한다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 바이브 코딩 툴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 있죠? 여기서 파일을 생성하고 수정하고 지우고 하는 작업을 할 수 있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개발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에서 이 파일을 생성하고 수정하고 딜리트하고 이런 기능들을 구현하는 함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현된 게 바로 이 GitHub 코파일럿이고요. 그것이 구현된 게 바로 이 Cursor AI이고요. 그것이 구현된 게 제미나이 CLI라는 바이브 코딩 툴들입니다. 그래서 로컬 파일을 매니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툴들이 바이브 코딩 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바이브 코딩 툴이라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저는 그것이 바이브 툴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바이브 툴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AI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기능,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문서와 웹에 있는 정보를 검색해서 컨텍스트를 만드는 기능. 그래서 컨텍스트 개념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프롬프트 개념도 들어가야 됩니다. 컨텍스트를 만드는 기능, 그리고 이 컨텍스트로 AI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받은 답으로 답변을 곧바로 해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제미나이는 시애틀 현재 시장의 이름은 브루스 헤럴입니다라고 답변을 그대로 해줬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 유저가 이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이 파일에 입력해 주세요라고 했든가 여기에 있었듯이 뭔가 어떤 파일을 지워주세요 라든가 어떤 파일을 생성해 주세요. 이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게 되면 이 바이브 코딩 툴이 그 지시를 하죠. 여기 파일을 생성하고 수정하고 딜리트하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기능이 있는 겁니다. 이 바이브 툴에는 로컬 파일이나 폴더를 매니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바이브 툴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유저의 지시를 받아서 AI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레그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그리고 콘텍스트를 만들어서 AI와 소통을 해서 받은 답변을 기반으로 답변을 출력을 하든가 파일을 매니지하든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필요한 일에는 이 바이브 툴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했던 일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학교에서 지구온난화가 한국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라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아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거예요. 이 지구온난화가 한국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봐 주세요라고 챗GPT한테 얘기를 하면 얘가 대답을 하죠. 대답한 것을 가지고 와서 보관을 한 다음에 나중에 참고를 해야 된다면 문서에 저장을 하죠. 근데 보시면은 한국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잘 보세요. 여기서 AI와 소통을 하죠. AI와 소통을 하는 기능이 필요하고요. 이 AI와 소통을 하면서 얘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구글에서 서치를 했겠죠. 레그 기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AI 기능과 레그 기능을 해서 이렇게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온 걸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복사를 해서 구글 독을 실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MS 워드를 실행을 한다든가 해서 여기에다가 이 카피를 하겠죠. 파일을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정리한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죠.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유저의 지시가 있어야 되고요. 챗GPT한테 질문한 겁니다. AI와 소통을 한 거고요. 챗GPT와 소통을 한 거죠. 레그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만들어서 그 대답을 받아온 것을 파일에다가 만들죠. 딱 그 바이브 툴이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 레포트를 한다든가 비슷한 회사 일을 한다든가 논문을 사용한다든가 내가 따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다든가 할 때도 이 바이브 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까 챗GPT에서 나온 대로 이런 답변을 해요. 이런 답변을 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위 대답을 이 파일에 넣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2025-0907 파일에 얘가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의 학습 목표를 따로 정해서 정리를 하고 수행 내용, 수온 상승 영향, 해양 생태계 변화라고 위에 자기가 리서치한 내용을 다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학습 결과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넣습니다. 이런 작업이 여러 개 반복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일본에 미치는 영향, 미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동해안에 미치는 영향, 서해안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수온 상승이 만약에 나타났다면 수온 상승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수산업에 대한 영향을 더 자세하게 할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오징어 잡이라든가 뭐 명태 잡이 이런 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그 리포트를 작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내용들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문서화를 작업을 한 다음에 맨 나중에 여태까지 작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 자기의 의견을 더 붙여서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과 나의 의견을 종합해서 교수님에게 보고할 아니면 회사에 PPT 할 아니면 내가 연구 결과를 발표할 논문 형식으로 네가 그 정리를 해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작업을 이 바이브 툴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이브 코딩 툴이라고 하는 커서 AI라든가 GitHub 코파일럿이라든가 제미나이 CLI가 이 코딩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문서 관리가 필요한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할 일 중에 첫 번째를 보시면은 이 바이브 코딩 툴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정리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했죠. 첫 번째 토픽은 완료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 커서 AI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같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트레디셔널한 개발을 위해서 MS가 만든 거다. 커서 AI는 VS 코드를 따라했기 때문에 똑같다. 소스 코드 중심이다. 근데 현재 바이브 코딩은 어떻게 이용되는가? 소스 코드 중심이라기보다는 프롬프트와 그 AI가 응답한 대답을 중심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강되어야 될 기능, UX 개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3시간짜리 라이브 방송 내용을 30분으로 요약한 이 하이라이트 버전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 바이브 코딩 툴에 대한 이해를 했었죠. 그래서 현재 바이브 코딩 툴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 AI 에이전트 그리고 레그, 프롬프트 그리고 콘텍스트 그리고 매니지, 로컬 파일 앤 폴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현재 바이브 코딩 툴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작업은 무엇이든지 코딩을 하는 것도 이 일이 있고요. 회사 과제를 하는 것도 이 일이 있고요.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바이브 코딩 툴을 활용할 수 있다. 굳이 이 코딩에만 이것이 사용이 될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바이브 코딩 툴에 대한 이해를 지금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바이브 코딩 툴과 트레디셔널 코딩 툴의 다른 점, 이 소스 코드의 중요성이 달라졌습니다. 트레디셔널한 코딩에서는 소스 코드를 작업하는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들었죠. 근데 지금은 AI가 해주기 때문에 소스 코드의 중요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소스 코드를 보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죠. 이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기존의 툴에서는. 근데 지금은 작업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가장 크게 해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바이브 코딩 툴이 뭔가 UX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런 바이브 코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과 프로세스, 방법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재미로 하는 바이브 코딩, 지금 현재 이 라이브 방송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픽인 이 바이브 코딩 툴에 대한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는 바이브로 MCP 배우기를 할 겁니다. 잠깐 그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